서울시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갤레리 밈이 안 찍었어? 그럴 정신. 드디어 나왔다. 우와, 너무 좋아. 너무. 비슷한 거. 나 앞머리 어떡해 진짜. 머리 감고 나서 깜짝 놀랐잖아. 안 내려가는 거야. 괜찮아. 아니 가운데만 뿅 올라가 그치? 있어. 베라 있는데 저희가 저희도 괜찮고 뭐 카페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도 되고. 어디가 좋아? 파리크라상 있긴 해. 크라상 딸기 케이크 진짜 맛있는 거 알아? 진짜 맛있다. 헐 먹고 싶어. 근데 아무 날도 아닌데. 케이크.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들어가. 진짜 떨린다. 헐 미쳤다. 진짜? 저거 봐. 간다. 나 앞머리 써. 이게 뜬다고? 앞머리밖에 안 보여. 그치? 너무 떨려. 진짜. 눈 깜빡하면 관상했을 것 인정. 뭔가 잘 나왔어. 진짜?
아직 안 나. 숙소 들어가도 안 날 것 같아. 인정. 좀 춥다. 한국이랑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 망했다. 사진 찍어줄까? 도착. 사람이 매우 많다. 많군요. 상상 이상 많다. 진짜. 아까까지 간 사이에서만 해도 사람 없는데? 그런 말 하면 안 괜찮은데? 돼. 2시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 샌드위치나 뽑아 먹어야 돼. 그냥 주치고 오셔도 돼. 그니까. 난 안 왔어. 깨알. 대만에 말하는 거. 생각보다 없다.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어떻다. 생각을 대체 어떻게 했는데. 난 도착했다는 거 같지 않아? 나 진짜 앞머리 좀 내일은 잘해봐야지. 아, 승차권. 하이. 아 드디어 만났다. 1600원. 집회가 되네? 이거 말차. 이거 먹어봐야겠다. 아타카 카페? 아타카이. 아타카? 아야타카? 아야타카 카페? 와 바람 미쳤다. 우와. 나 너무 설레. 전철. 아니 1호선만큼 추워. 야, 인정. 그지? 거의 1호선급이야. 근데 저 있다. 어? 우와. 헐. 아 좋다. 텁텁한 맛이 없어. 한번 먹을게. 우유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물만 난다. 우유 맛. 야, 좀 다르다. 그치. 아니, 좀 다르다. 그 동그란 창문 아니야? 맞아, 맞아. 파란 색깔. 그래서 한눈에 보면 안다고. 이거야.
뭐가 따뜻해졌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の岩手市の電車は13時5分発学ランイと京奈良 Baby, you give me ice and fire. You're 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등장한 이유는 바로 제가 연말에 크리스마스 일본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일본 여행 브이로그와 함께 여행을 위해서 준비했던 서류, 뭐 필요했던 것들 등등등 이런 전반적인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본 여행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뭐 환전, 교통 패스 준비, 항공권, 호텔 예약 등등등 되게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여권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권은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권 사본, 여권용 사진 이거를 출국 시에 공항 갈 때 함께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하루 전에 기억이 났기 때문에 챙기지 못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환전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필수죠. 요즘에 일본에서 카드가 가능한 곳이 있다고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환전은 꼭 필수적으로 해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여행을 갔을 때 계속 환전했던 그 돈만 계속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환전은 꼭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항공권이 있죠.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쵸? 네, 저희는 크리스마스 2달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왕복으로 53만 1,900원에 이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숙소 예약입니다. 숙소는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에 대한 만족감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숙소를 예약하는 거는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저도 완전 극제이고 친구도 준비를 빠르게 마치고 싶어 했어서 뭐 호텔, 뭐 여러 가지 사이트, 뭐 에어비앤비 막 찾으면서 다 뒤져봤는데 내리면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바로 다 예약이 마감되어져 있고 조금 고민하면 바로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영상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숙소도 찾으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호텔 이용을 하려고 했지만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이거 찾는데 힘을 너무 많이 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에어비앤비를 이용을 해서 2박 3일 동안 계속 그 호텔에 묵게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했습니다. 위치는 덴덴타운 근처였고 다 돌아다니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가면서 꼭 편의점에 들리죠. 필수 코스죠. 근데 그 숙소 가는 길에 세븐일레븐, 로손 이런 편의점들이 다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있죠. 유심칩 구매 혹은 와이파이 도시락 구매입니다. 저희는 원래 유심칩을 구매하려다가 복불복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마음에 와이파이 도시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심칩이랑 와이파이 도시락 장단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먼저 유심칩은 들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큰 장점이 있고 반면에 이 유심 불량일 수 있다는 점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와이파이 도시락의 장점은 무엇이냐? 여행을 간 사람들과 다 같이 이 와이파이 도시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꽤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 와이파이 도시락을 계속 들고 다녀야 한다는 점이 좀 불편한 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와이파이 도시락과 유심칩 이 장단을 서로 비교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심칩과 와이파이 도시락 모두 한국에서 미리 예약 및 결제를 해서 출국 당일날 공항에서 수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와이파이 도시락을 이용했잖아요. 와이파이 도시락은 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시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참고로 와이파이 도시락을 구매하시면 그 안에 110V 어댑터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저는 되게 편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권, 환전, 숙소 예약, 그리고 유심칩이나 와이파이 도시락 중에서 신청까지 다 완료하셨다면 또 중요한 게 있죠. 코로나 관련 사항을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둘 다 성인이었기 때문에 PCR 검사 증명 혹은 백신 접종했다라는 증명, 이거 둘 중에 하나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3차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셨다 라고 하면 영문으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보건소에 방문을 하셔도 발급이 가능하시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정보24 혹은 예방접종 도우미 이런 등등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사이트를 이용해서 발급을 받으실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하시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3차까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셨다 하면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72시간 이내에 받으실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중요한 사항들을 모은 거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2가지가 남아 있어요. 바로 교통 패스 그리고 비지재팬 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교통 패스. 일본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 패스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주유 패스 그리고 저희가 이용을 했던 요코소 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유 패스는 오사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교통 패스입니다. 그래서 1일권, 2일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일권은 2,800엔, 2일권은 3,600엔 이렇게 가격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유 패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1일권이냐, 2일권이냐, 며칠권이냐에 따라서 그 이용이 가능한 노선이 달라지시기 때문에 이 점 잘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사카에 지하철, 버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광명소 입장이 무료라는 혜택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저희가 이용을 했던 요코소 킵부입니다. 자, 이 교통 패스는 오사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라피트 열차의 편도권과 대중교통 1일권이 포함된 교통 패스입니다. 이 교통 패스는 한국에서 미리 결제를 하시면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이걸 가지고 간사이공항 2층에 올라가시면 빨간색의 난카이 티켓 오피스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정보가 담긴 티켓, 그리고 라피트 승차권, 라피트 좌석이 담겨진 티켓,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1일권 이렇게 교환을 해주세요. 저희는 가격은 15,200원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저희가 둘째 날에 갔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기 위한 JR 선만 왕복 360엔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비지재팬 웹 등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 정도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 되는 비지재팬 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당연히 필수고요. 영문으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 출국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 증명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공기 편명, 여행 기간 동안 묵을 숙소의 정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 준비가 되셨다면 검색창에 비지재팬 웹이라는 것을 검색하셔서 링크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곧 여행을 떠나시는 분은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같이 비지재팬 웹 등록을 따라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에 접속하셨나요? 링크에 들어가시게 되면 로그인 창이 뜨시죠? 거기서 밑으로 내리시면 새로운 계정 등록하기 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회원가입을 하듯이 쭉 계정 정보를 등록해 주시고 작성한 이메일 주소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시면 이제 새로운 계정 등록이 완료가 되십니다. 이렇게 비지재팬 웹 계정이 생성이 되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등록 가능한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본인 정보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국, 귀국, 수속 구분 항목과 여권 정보를 작성하시면 끝입니다. 다음은 입국, 귀국, 예정 등록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일본 도착 예정인 항공사명, 편명, 그리고 일본 내 연락처에 대한 정보. 이거는 일본 여행 시 묻게 되는 숙소의 정보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여행명은 그냥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라고 여행명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정을 보시면 숙소 사이트나 구글맵을 참고하셔서 묻는 곳의 우편번호, 노도분야, 시구 정촌명, 기후 주소, 페르지 및 호텔명, 일본 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때 우편번호로 자동 입력 이 버튼을 클릭하니까 우편번호만 입력했는데도 나머지 주소가 차르르륵 자동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 점 참고해 주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셨나요? 그럼 아무것도 없던 입국, 귀국, 예정 등록란에 새로운 여정이 등록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역 준비, 입국 심사 준비, 그리고 세관 신고 준비, 일본 입국 후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럼 먼저 검역 수속,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럼 되게 핑크핑크한 화면이 보이시죠? 자, 밑으로 쭉 스크롤을 내려주시면 여권, 질문표, 백신 접종 증명서, 72시간 이내 검사 결과 증명서 이렇게 쭉 표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옆에 보시면 다 미등록으로 띄어져 있으시죠? 이거를 다 인증해서 등록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먼저 여권을 눌러주시고 화면에 뜨는 그림을 참고하셔서 이 여권 사진을 업로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업로드한 여권 사진의 판독이 완료가 되어야 이게 등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메일로 판독 완료가 되었다고 올 겁니다. 근데 이거 판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말 사바사더라고요. 여권 판독은 상대적으로 금방 끝난다고 해서 저는 진짜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거의 4시간? 아무튼 진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이 판독 완료됐다라는 메일이 안 와가지고 정말 불안이 떨었었습니다.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판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도 메일이 따로 와요. 그러니까 저처럼 너무 덜덜 떨지 마시고 그냥 몇 시간 기다려야 오겠구나 하고 기다려주시면 메일이 올 겁니다. 저도 한 번에 판독이 안 됐어요. 한 번 오류가 떠가지고 다시 했는데요. 판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다시 여권 촬영을 하셔서 사진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여권 판독 완료 메일을 받으셨다 하면 비지재팬 웹으로 들어가서 여권 번호 및 생년월일이 쓰여진 그 판독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정말 등록 완료입니다. 다음에는 질문표 웹 클릭해 주셔야 해요. 말 그대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정확하게 적어 내려가 주시면 되는데요. 그 질문에 답을 다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질문표 웹도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대망의 백신 접종 증명서 및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이거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백신 접종 증명서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자, 3차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셔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백신 접종 증명서의 유무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 업로드 해주셔야 해요. 여기서도 아까 여권 판독을 받으셨던 것처럼 업로드한 증명서가 접수가 되어야 등록으로 바뀌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 증명서를 업로드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8시가 조금 넘어서 이제 접수가 됐다라는 완료 메일이 날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차를 이어갔어요. 증명서 접수 완료 메일이 오셨나요? 자, 그렇다면 정말 거의 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국 심사 준비, 외국인 입국 기록으로 들어가 주세요. 기본 정보부터 다 하셨다면 다음에 나오는 그 질문들 있으실 거예요. 그걸 잘 읽어보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관 신고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기본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동반 가족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어서 일본에서의 체류지 정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휴대폰, 별성품, 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것 또한 잘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 따라오셨다면 비즈재팬 웹 등록이 완료가 되신 겁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개의 QR코드가 발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차례대로 검역용, 입국 심사용, 세관 신고용 QR 모두 다 발급이 되셨나요? 자, 이 QR이 발급이 되셨다면 정말 완료가 되신 겁니다. 일본에 도착하셔서 입국 심사를 받을 때 이 3가지 받으신 QR을 이용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입국 심사를 받고 여행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시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는 Q코드라는 거를 검색창에 입력하셔서 또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은 정말 간단했어요. 정말 간단했고 금방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다들 방문하시나요? 저는 둘째 날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한 또 티켓을 구매를 했어야 됐습니다. 티켓을 미리 결제를 하게 되잖아요. 출력물로 뽑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준비를 해갔었거든요. 실제로 가서 사용할 일은 없었고, 저는 한국에서 미리 결제를 하고 이제 메일로 날라왔었던 입장권으로 이용을 했지만 와이파이 접속이 갑자기 느려진다거나 등등의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것 또한 출력물로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니버셜 스튜디오 티켓 출력물을 준비하시면서 저는 이제 백신을 3차까지 맞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문으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이용을 했는데요. 종이 출력물로 뽑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뽑아간 출력물을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있다고 해요. 출력물 꼭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권 예약이 완료가 되면 메일이 옵니다. 보시면 전자항공권 여정 안내서 이 티켓이 또 함께 첨부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함께 또 출력해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것도 필요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이제 출력해 간 것들을 사용할 일이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미리미리 그 상황에 대비해서 챙겨 가시면 더 편하고 즐겁게 여행을 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출력물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일본 여행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준비물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일본 여행을 준비하면서 정말 생각보다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기도 하고 해놓은 것들 막 확인도 다시 하고 이렇게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정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이고, 지금 업로드한 정보 영상뿐만 아니라 오사카 여행 브이로그 안에도 꿀팁이나 실물 티켓으로 교환하는 방법, 오사카 여행을 하면서 꼭 한 번씩은 들르는 그런 장소들의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자막으로 써놨으니까 일본 여행 브이로그도 함께 시청하시면서 꿀팁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본 여행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